교수님, 네. 희소식이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민주당 비대위원 공동 비대위원장에 박지원이라는 애가 이제 들어왔어요. 박지원은 N번방에 이제 잠입해서 그 N번방 실체를 알리는데 크게 공헌한 좀 훌륭한 분이죠. 근데 이제 26살이고, 그리고 이분의 특징은 여자예요, 여자. 26살 여자, 청년과 여자. 민주당이 제일 좋아하는 거지, 민주당이. 얼굴 좀 되거든. 환장해, 얘네들은. 얼굴 좀 되면 다. 근데 이 박지원이 다른 특징은 없어요? 그냥 불꽃방에 잔입했다는 이유가 다예요. 여자인 거 빼고 없어요? 그렇지. 남자는 아니잖아. 근데 어쨌든 처음부터 하는 말이 뭐냐면 쇄신하고 싶은 사람들 찾아오라고, 성인지 교육 받아야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이 말도 했어요. 여성 공천 확대하겠다고. 아니, 지가 뭔데 들어오자마자 그런 말을 해. 그러니까 뭐냐면 민주당은 완전히 그냥 노선을 굳힌 거야. 우리는 패미정당이 되겠다. 이번에 20대, 30대 여성들의 지지에 완전 흠뻑 취한 거지. 근데 사실 이게 과연 이게 좋을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에 이제 그 대통령 되기 전에 뭐라 그랬냐면, 나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말을 한 거야.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페미를 스펠링이 F잖아. 핀 줄 알았어. 뭔지도 몰라. 그냥 남들의 좋다니까 그냥 막 한 거야. 근데 그 이제 페미 대통령은 특징이 뭐야? 여자를 좋아하는 거잖아. 이제 이분이 이랬어. 딱 임기 첫 내각에 난 여자를 30% 넣겠다. 그리고 나중에 점차 50%로 늘려나가겠다. 근데 실제로 이제 처음에 그 여자 장관이 4명이나 이제 입각이 됐어요. 그 중에 이제 김현미 장관이 있고, 국토부 장관, 강경화 장관이 있고, 그리고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있어요. 그리고 정연백 여가부 장관이 있는데, 뭐 어쨌든 여가부나 뭐 환경부는 원래 여성들이 많이 했으니까 그렇다 치고, 국토부하고 외교부는 되게 쇼킹한 거잖아. 근데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심각한 문제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남녀가 딱 있는데 능력이 비슷해. 그래서 이제 둘 중에 누구 시켜도 된다. 그럴 때 여자를 뽑아도 된단 말이야. 그런데 여자를 고르려고 능력 있는 남자들을 다 내치고 여자를 골라서 이 30%를 맞추는 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여자분들이 사고를 치잖아. 그렇죠. 처음에 그 김은경 환경부 장관 같은 경우는 그 블랙리스트, 그렇게 자기들이 블랙리스트 없다고 그러더니 이 블랙리스트로 대법원까지 2년 실형이 확정됐어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이제 김현미 장관이지. 이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는 이분이 대체 어떤 전문성이 있나 찾아봤더니 그냥 이화여대 정외과 나왔어. 그리고 계속 뭐 부대변인하고 뭐 이런 거 했어. 그러니까 예결위 한 게 유일하게 국토부랑 관계 있는 그런 거지만, 아니 그 국토부 일이 얼마나 이게 어려운데 이런 경력을 가진 사람이 단지 여자라는 이유로 이게 된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 부동산 값을 마구마구 올려가지고 결국 민주당이 정권을 내주는데 아주 큰 공헌을 했어요. 근데 진짜 웃긴 거는 이 김현미가 이제 없어지면 할당제가 깨지니까, 30%가 깨지니까 문통이 이 여자분을 3년 반을 붙잡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이유가 뭐에서 협박받았거나? 뭐 그럴 수도.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집값 오르고 대책에 다 실패하는데도 경질하라는 요구가 계속 빗발쳤어요. 심지어 뭐 경실련 같은 데서도 막 경질하라 막 그랬는데, 와, 끝까지 경질 안 하다가 경질하고 나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건 경질이 아니다. 그냥 물러날 때가 됐었는 건데, 이렇게 또 마지막에까지 해. 아니,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남성 장관들이 잘했다는 건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뭐 문재인 정권 아래니까 고루 다 못했다고 봐야지. 대통령이 그런 뭐 금요왕인데 잘할 리가 있겠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남성들보다 여자들이 더 티가 나요. 소수잖아, 소수고 저 사람이 왜 발탁됐을까라고 의문시 된다면, 진짜 전문가 중에 전문가를 뽑아서 아, 여자가 이렇게 잘하는구나를 보여줘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걸 못했어요. 처음에 그 4명이 다 실패했다고 쳐도 그 다음에 뽑는 사람들은 잘해야 되잖아. 근데 그 다음 뽑는 사람들도 여자가 사고 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정욱 장관 같은 거 알죠? 이정욱은 여가부 장관인데, 이분은 정의연 사태 때 계속 윤미향을 감싸요. 그러니까 윤미향의 정의연이 여가부 사업을 이제 돈 받고 이제 뭐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 보고서를 달라 그랬더니 보고서를 안 줘. 그런 식으로 하더니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박원순 이제 시장 성추행 때문에 보궐선거를 다시 하잖아요. 그 돈 들여서 보궐선거 하는데 느낌이 어떠냐 딱 그랬더니, 뭐 돈은 들였지만 국민이 성인지 교육을 받아서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 이 말 때문에 이제 이 사람이 경질이 되죠. 장관부터 이제 이렇게 해서 많이 망쳤는데, 이분이 그 장관에만 그렇게 여자 좋아하는 게 국한된 게 아니야. 대변인을 뽑을 때도 그랬어요. 그 청와대가 그러니까 2019년 4월에 흑석 김우겸 대변인이 부동산 투기 때문에 이제 전공 살려서 이제 나갔잖아. 그 뒤로
고민정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고민정. 근데 고민정은 그 전에 이제 부대변인으로 쭉 이제 일을 했거든요. 근데 고민정을 한 10분만 얘기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 아, 얘 바보구나. 와, 놀랍게도 고민정 대변인 시키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참모 중에 하나로 부대변인 뭐 시절에 뛰어나고 충실하게 업무를 수행했대. 미쳤어? 이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뭐 2년, 그러니까 1년 넘게 이제 짧게 그 이제 대변인을 수행했는데, 그때 이제 벌인 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울산시장 혹시 하명수사 의혹 알죠?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친구인 송초로를 이제 울산시장에 당선시키려고 지방선거에서 그 송초로의 라이벌인 김기현이라는 분이 있어요. 김기현 울산시장을 막 허위로 막 수사 의뢰를 해. 제보를 하는 거야, 허위로. 누군가 제보를 하는데 그 제보자가 청와대 행정관한테 허위 제보를 해가지고 청와대가 이제 수사를 한 거야. 그럼 그 제보자가 대체 행정관과 어떻게 아는 사이인가, 이게 이제 궁금하잖아요.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이제 고민정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제보자하고 청와대 행정관은 캠핑장에서 만났대, 우연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자료를 받아서 제보했대.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제보자가 송초로 시장 캠프에 있어, 캠프에. 그러니까 여당 선거 캠프 소속이야. 근데 이 캠프하고 이 캠핑장을 구분을 못한 거야, 고민정은. 스펠링 같지 않나요? 캠프? ING만 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바로 고민정이야. 교수님, 진짜로 그걸 착각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둘러댄 걸까요? 이거 진짜인 줄 알았을걸요? 고민정이니까 믿어야지. 고민정. 그리고 이건 이제 대변인 물러나고 이제 이 얘기인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그 의사와 갈라치기가 특기잖아. 그 중에 레전드가 의사와 간호사를 갈라치기 한 거잖아. 뭐 코로나 시국에 그 현장을 묵묵히 지킨 거는 간호사들이었습니다. 의사가 아니다. 뭐 요 갖고 이제 의사들을 막 열받게 했잖아. 이 레전드 갈라치기에 대해서 이제 비난이 폭주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고민정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고민정 이분이 대변인 시절에 뭐라 했냐면, 아, 우리 문통은 SNS 직접 쓴다? 막 이렇게 했어. 네. SNS로 수송하니까 우리 문통은 기자회견 따위 안 해도 돼? 막 이렇게 말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야, 이거 직접 쓴다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근데 이게 이제 비난을 받으니까 사실은 이거 비서관이 썼다고 얘기한 거야, 청와대에서. 그러니까 이제 고민정한테 물어본 거지. 야, 민정아, 자기가 안 쓴다는데, 딱 이랬더니 고민정이 이제 할 수 없이 끌려 나왔어요. 그 김현정 뉴스쇼에 끌려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해. 처음에 이렇게 말해. 야, 난 사실 물러난 지 한참 됐는데 왜 나한테 물어보냐, 현직한테 물어봐야지, 이렇게 말을 해. 일단 그러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거래. 그러면서 대통령이 왜 이런 말씀하셨는지 그 의도를 봐야지, 왜 누가 썼냐만 갖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물어보더니 나중에 또 뭐라 하냐면 이런다. 앵커가 뉴스데스크 딱 앉아가지고 멘트를 딱 치는데 그 멘트는 사실 작가가 써준 거란 말이야. 그럼 그 멘트는 작가의 것입니까, 앵커의 것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그러니까 김현정이 어이없어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 멘트 내가 씁니다. 그 밖에도 이제 대변인 시절에 뭐 돈을 갖다 곳간에 놔두면 돈이 썩는다, 이딴 말 했어요. 돈이 뭐 쌀이냐. 그리고 최근 대선 때도 이제 고민정 아주 유명했잖아요. 그 동물들, 우리 반려동물들은 이재명을 지지한다. 아직 개표 안 하지 않았습니까? 고양이랑 강아지는. 아니, 그러니까 난 너무 웃긴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고민정, 동물들은 투표권 없다고 좀 누구한테 알려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근데 사실 이 고민정의 이 얼빵함이 이번 선거 때 많은 도움을 줘서 고민정 같은 애를 어둠의 선대위원장이라고 막 부르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고민정도 이렇게, 고민정을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냥 아나운서 출신에다가 얼굴 좀 되는 그 여자, 이런 거가 민주당의 기본 트렌드야. 국민의힘은 대변인 어떻게 뽑았을까요? 토론 배틀을 통해서 뽑았잖아. 그래서 누군지도 다 모르는 듣보잡들이 나가면 토론을 다 잘해. 뭐 신인규도 잘하고 임승호도 잘하고, 심지어 고3 김민규도 어찌나 토론 잘하는지. 이게 실력으로 뽑는 거하고 외모 젊은 여자, 이거하고 클래스가 다른 거야. 근데 그 뒤에도 계속 번번이 실패하는데 젊은 여자에 대한 민주당의 구애는 계속됐고요. 대표적인 게 조동현이지, 조동현. 조동현이 무슨 우주 전문가인데 우주는 하나도 모르잖아. 그리고 오히려 이제 사생활 문제 이제 돼가지고 이제 잘렸는데, 그러면 조동현이 뭐가 있냐고. 사실 없어. 그냥 얼굴 좀 되는 그런 젊은 여성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박성민이라고 있어요. 얘가 이제 25살인데 고려대 휴학했나 뭐 그런 애인데, 뭐 얘가 1급 비서관으로 얘가 승진돼 갖고 막 또 욕을 먹었잖아. 그리고 이번에 이제 드디어 박지연이라는 그 N번방에서 활약했던 이 사람이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임명했잖아. 근데 할 일도 나왔고 진짜 아까 말한 것처럼 경력은 진짜 없단 말이야. 이 사람이 왜 대체 이게 돼야 되는지. 사실 제보 한번 했다고 비대위원장 되는 겁니까? 만약에 저는 확신하는데 이 박지원이 그러니까 그 N번방을 밝힌 사람이 남자였다. 그랬으면 난 절대 이게 안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완전히 작정한 거야. 근데 민주당이 웃긴 게 뭐냐면 이렇게 여성들을 위하는 거 같다가도 알잖아. 뭐 여성의 권리를 침해하는 뭐 오구돈 박원순 사건 같은 게 일어나면 또 그걸 또 외면하고 그냥 자기 진영을 사수하는 이게잖아. 근데 그 당시 그 여성들, 그러니까 그 당시 민주당이 그렇게 사랑했던 젊은 여성들 다 뭐 했냐고. 고민정 같은 애 봐. 피해 호소인이라고 뭐 운운하면서 오히려 더 표를 떨어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여성할당으로 들어갔으면 뭔가 좀 여성의 권리는 좀 위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야. 그리고 이 박지원 진짜 웃긴 게 안희정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요. 안희정 감옥에 있고 아버지가 안희정 감옥에 있는 거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 뭐 이런 것 때문은 아니지만 어쨌든 돌아가셨으면 그냥 거기에 대통령이 좋아 보내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친구잖아. 그리고 친구의 측근이고 그 안희정이 그 있잖아. 노무현 때도 이제 감옥 갔던 거 알죠? 정치자금 약간 빼돌려 갖고 이제 감옥 갔는데 그때 노무현이 뭐라 그랬냐면은 안희정은 나 때문에 옥살이 하는 거다라고 막 속상했어요. 어쨌든 이런 분이야. 그러니까 이런 분인데 친구의 측근을 뭐 친구는 이미 죽었지만 친구의 측근이면 그 아버지 정도 좋아 보내는 게 그게 뭐 이렇게 크게 문제야. 아니 나는 팸이고 이거 뭐 다 좋아. 근데 있잖아. 인간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안희정이 죽은 것도 아니고 안희정 아버지인데 이게 너무 좀 한심하지 않습니까? 연좌제 하자는 거잖아요. 그렇지. 아 그리고 이것도 그 성관이도 마찬가지. 이번 성관이가 문제가 되게 많았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그 책임을 져야 될 노정이라는 사람, 그 사람 왜 성관위원장 된 줄 알아? 대법원 판사 중에서 그냥 되는 건데 여자야. 그래서 된 거야. 그리고 이 사람이 그런 여자라는 그런 여자 대표 선수로 성관이 됐으면 열심히 해서 잘해야지. 뭡니까 이게? 그리고 박경미도 마찬가지야. 박경미도 걔가 뭘 대단해서 걔 수학 정말 수학점으로 이름을 좀 쌓은 그냥 교수잖아. 근데 얼굴이 또 이뻐. 이거면 또 민주당이 환장하지. 그래서 대변인 된 거예요. 월강 소나타도 치고 막 그랬잖아. 근데 그런 걸로 됐으면 뭔가 좀 잘해야 되는데 그 마지막에 그게 뭡니까? 뭐 대선 결과 얘기하면서 왜 거기서 우냐고. 그러니까 보통 이러잖아. 여자는 뭐 감정적, 남자는 이성적이라는 그런 아주 좀 안 좋은 고약한 프레임이 있어요. 근데 이 프레임을 깨려면 여자분들이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된단 말이야.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 남자도 노력해야죠. 감성적으로 보이려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저도 있잖아요. 이렇게 못생긴 사람이 왠지 좀 범죄를 잘 저지른다 그런 설이 있어. 범죄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착하게 살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이런 노력을 해야 되는데 왜 거기서 우냐고. 뭐 나라가 망했니? 오히려 이제 나라가 망할 뻔한 걸 지금 구한 건데 어떻게 보면 중립을 지켜야 될 청와대 대변인이 거기서 울고 짜고 앉았다는 거 이거 심각한 겁니다. 심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혐의단체들이 있잖아. 욕해야 된다고. 이거는 야 여자의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박경미 막 규탄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어. 정의당의 패미는 정말 여성들이 다 일어나서 권력을 잡는 건데 민주당의 패미는 그냥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돈과 그냥 권력에 적당히 기생해서 그냥 돈과 권력을 빨아먹는 그냥 그런 기생충 같은 패미지. 이런 패미가 뭐가 의미가 있냐고. 그러니까 여가부가 사실은 패미의 총본산이고 이게 수많은 시민단체들의 컨트롤 타워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가부가 예산은 1조 얼마밖에 안 되지만 이 여가부의 사업으로 인해서 수많은 패미들이 다 먹고 살리는 거야. 어쨌든 그 민주당이 그 패미 노선으로 윤석열과 대항하기로 한 거. 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무조건 난 이긴다고 봐요. 그리고 한번 해보자고 이것들아. 내가 안티 패미야 임마.